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브랜든 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홈피에도 올린 내용인데요. 휴대폰 삼성전자 1차 벤더 중에 하나인 파트론의 전장사업 진출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양대 사업축이 있죠. 자동차 및 IT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를 위시로 해서 지금 많이 좀 점유율이 떨어졌지만 르노 삼성이라든지 쌍용차 등이 밑을 바치고 있고요. IT로 따지자면 삼성전자, LG전자 또 양대 양강 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 뿌리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전, 그 다음에 반도체, LCD, 그 다음에 휴대폰, 이게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워낙 꾸준히 했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는 사실 치킨 게임이 완벽하게 끝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도시바가 원래 반도체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파산했지만 독일의 키몬다, 그리고 일본의 도시바, 대만의 나냐, 이런 반도체들이 합병을 해서 이제 합병회사인 엘피다도 사실 있었죠. 근데 이제 엘피다도 이제 규모 경제를 이제 키워서 이제 단가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그 저가 공세에 휘둘려서 결국 엘피다조차 파산하게 되면서 2010년 이후로 해서 이제 드디어 그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떼돈을 벌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떼돈을 벌기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대표 사업부는 IM 사업부였어요.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휴대폰 사업, 그 당시만 하더라도 IM 사업부장이었던 신종준 사장, 지금은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셨지만 사실 갤럭시 S4까지 사실 엄청난 전 세계적인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M 사업부가 그 2013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무려 25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반도체만큼의 영업이익을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벌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난 이제 얼마 전에 2018년도 3분기 그 삼성전자 휴대폰 IM 사업부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분기에 한 2조 초반, 2조 2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 전체 IM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10조가 안 될 것 같다는 좀 비관적인 전망. 다른 회사에 비하면 엄청난 거지만 예전 전승기 때에 비하면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요. 어쨌든 삼성전자 휴대폰이 잘 나가면서 당연히 삼성전자 IM 쪽에 부품을 대고 있는 부품 협력사들도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차 휴대폰 벤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대기업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규모, 그리고 R&D 투자 및 인력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오늘 대표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기업이 파트론인데요. 파트론으로 따지면 휴대폰 부품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중에서도 들어가면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안테나 모듈 등을 주로 제품화해서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코스닥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 홈페이지에도 남겼지만 최근 4년간 매출을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되게 유명한 업체들, 특히 LCD 쪽, 휴대폰 쪽에 유명한 업체들, 망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갤럭시 S5 그 이후부터 사실 좀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벤더가 아닌 세컨이나 서드, 그러니까 물량의 한 전체 10%, 20%를 공급하고 있는 일부 코스닥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너진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부평,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에 있는 휴대폰 3차, 4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도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와중에 또 펜텍도 법정 관리 끝에 부도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매출 100억대 언더 및 100억에서 머무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문 닫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불안 가운데에서도
파트론만큼은 매출을 한번 제가 그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보시겠습니까? 최근 4개년간 매출이 연 한 7,900억, 8천억을 꾸준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또 맺고 있음을 또 간접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매출은 유지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그 쉐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단가 같은 거를 많이 코스트 컷을 많이 당했던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7, 8%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한 영업이익이 1%까지 뭐 수직 낙하한 기록이 있고 올해 그래도 그 작년에 저점 찍고 반등해서 올해는 약 3%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트론이라는 회사 자체가 매출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IM사업부 폰 출하량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트론 내부적으로도 그 스마트폰 부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메디컬 디바이스 및 신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당연히 기존 휴대폰 부품 매출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파트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파트론이 이제 이쪽 휴대폰, 이제 IT 쪽에 기울어진 사업 구조를 탈피하고 또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자 전장 산업에 이제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전달드리고자 이 영상을 사실 제작을 하는 거고요. 다들 지금 뭐 LG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뭐 유일무이하게 성장이 가파른 전장 사업에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그 중견기업들도 이쪽으로 많이 좀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내부 인터넷 서칭하고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종합한 결과 파트론이 현대기아차의 정식 벤더로 등록되었음을 확인을 했고 파트론 내부적으로도 수년 내에 이쪽 전장 쪽 매출 비중이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뭐 긍정적인 내부 검토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뭐 성장 가능성이 분명하고 내부적으로 많이 육성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물론 뭐 1,000억이 될지 말지는 그 당시 나중에 가봐서 까봐야 되는 얘기고 현대기아차가 그만큼 물량을 줄지 말지는 모르는 얘기죠. 그 미래에 가봐야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실 이 파트론이 현대기아차에 어떤 제품을 공급하냐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후방 카메라 모듈에 벤더로 등록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현대기아차에 그동안 후방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던 회사가 MC넥스, 세코닉스 두 곳이고 재작년인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LG 이노텍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단가 문제 때문에 LG 이노텍은 이쪽 이제 현대기아차 비즈를 철수를 했고 세코닉스, MC넥스 두 곳이 있었는데 최근 파트론이 등록이 되면서 이제 후방 카메라 모듈이 이제 다시 3벤더 체제로 다시 복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두 군데가 하던 제품을 세 군데 업체가 나눠 먹게 하니까 당연히 더 치열한 단가 싸움이 벌어지겠죠. 당연히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업체 경쟁, 비딩을 시킬 거고요. 어쨌든 파트론으로서는 뭐 나쁜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기존 IT 쪽에 어느 정도 이제 휴대폰 사업이 이제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끝물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IM 쪽, 휴대폰 쪽이 꺾이는 거를 뭔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메꿔야 되는데 아마 전장 사업 쪽으로 포인트 잘 잡은 것 같고 이쪽으로 성장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1차 벤더에 진입을 하는 게 사실 엄청난 과제이자 숙제이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꿈이에요. 근데 이제 그 꿈에 취하다 보면 그 대기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업, 뭐 현대, 삼성, LG 한 곳에만 올인하다가 부도가 업체들이 요새 최근에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고 그간 케이스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파트론 같이 아주 훌륭한 중견기업도 계속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변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에이전자 평택 사이언스파크의 그 VC 사업부에 제가 알고 있는 모 책임님을 뵈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VC 사업부 접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그러니까 MC 사업본부죠. 휴대폰 쪽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몇몇들이 그 접견실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A전자 VC사업부에 벤더로 등록이 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한 업체들은, 파트너처럼 3년 전, 5년 전부터 준비한 회사들은 이제 벤더, 정식 벤더, 현기차 같은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정식 벤더 등록이 됨으로써 다시 한번 날개짓을, 도약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은 이제 지금 뛰어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자동차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성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그 비즈니스 구조라서 지금 등록해서 이제 언제 등록될지 사실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짧게는 1년이고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미리 시장을 읽고 어떤 사업이 커지니까 미리 뛰어들어야겠다. 항상 그런 안목을 항상 키워감을 파트너의 케이스도 알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브랜드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